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자동차 구조 원리 입문 특강이라고 해서요. 인터넷 강의 이제 보시면서 인터넷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시고 어떻게 수업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자동차 구조 원리 교재는 기본서는 요걸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 교재와 관련된 이야기는 첫 번째 시간에 잘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서 교재의 활용법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제 인강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그림 하나 보고 들어갈까요? 자, 좌측에 지금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좋다, 그죠? 자, 근데 먼저 물어볼게요. 그림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뭔가요? 저는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일단 사과가 먼저 눈에 들어왔거든요. 일단 제일 좀 큼직큼직하게 그려져 있고 햇볕 받아가지고 빛도 좀 일부 반짝여가지고 눈에 제일 크게 잘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과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빛이 들어온 뒤에 나무들이 일부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멀리 있는 산은 좀 가장 좀 늦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구조의 그림이지 않나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과, 그 다음에 나무, 산 이렇게 순서로 눈에 들어오십니까? 자,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고, 우리 이제 학창 시절에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 학창 시절에 우리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였었어요? 수업 듣고 그 평가를 한다. 그게 이제 중간고사고 기말고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다 보면은 항상 뭔데, 작은 소단원, 중단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각각의 시험이 되다 보니까 소단을 위주로 계속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 배운 내용, 다음 주 배운 내용, 일주일에 수업 한번 들었으면 그 다음 주 배운 내용, 그러니까 한 주 이렇게 조각 내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수업의 연관성을 잘 못 찾더라고요. 물론 암기식으로 그때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전 범위에서 응용을 해서 문제를 푼다? 그때는 어떻게 좀 쉽게 접근을 못 하더라는 거죠. 응용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소단원, 중단원, 대단원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어떨 때 종합적으로 과목을 시험 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이냐?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대단원, 큰 단원부터, 큰 개념부터 알고, 그 다음 중간 단원, 그 다음에 소단원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의 이하 내용인지 머릿속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야지 이 조각을 나중에 떼가지고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개념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봐야 된다? 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멀찌감치 있는 뭐부터 봐야 된다? 산부터 보고, 그 다음에 나무, 제일 작은 사과, 이 소단원 개념으로 학습을 하셔야지 나중에 한 방에 어떻게 응용해서 시험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수업 준비를 했다. 이렇게 인강을 커리큘럼을 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응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활용할 거냐? 마인드맵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이용을 해서 오늘 우리 뭐 배울 건데요? 오늘 배우는 내용은요, 자동차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 자동차의 정의는요, 자동차 이하, 자동차 일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자동차 정의고, 자동차 정의는 뭔데? 원동기에 의해서 육로를 이동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용구를 뭐라고 한다? 우리 자동차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수업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요 가지의 요 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단원, 요런 개념으로 나가서 학습을 하게 되어야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봤을 때 응용이 쉽게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할 거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제일 큰 개념인 산부터 보고 나무, 사과. 그럼 이걸 우리 목차로 봤을 때, 그 기본서의 목차를 보게 되면은 제일 큰 단원, 그 다음에 중단원, 소단원까지 그런 분류로 학습을 하게 될 거고, 그
소단원에 관련된 내용에서 하나하나 단원을 설명을 할 때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마인드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이 단원이 여기에 큰 단원, 중단원, 소단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 이 소단원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는 개념으로 단원 정리하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또 펼쳐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이제 클릭하기 전에 얘기해보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오늘 우리 뭐 배웠는데요. 그래서 막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복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OX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한다는 겁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단원 평가 문제를 또 풀게 된다. 사지선다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이 단원이 모여가지고 큰 개념, 마인드맵의 개념이 전부 다 이해가 되면 그거 통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맨 마지막에 관연도 기출 문제를 보면서 요즘 트렌드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라고 전체적인 흐름을 또 파악하실 수 있다.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인강을요. 그래서 이번 시간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아까 자동차는 크게 5개의 중단원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단원이 뭐야? 첫 번째가 자동차 일반이야. 두 번째가 엔진, 전기, 셰시, 자동차, 규칙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번 시간에 전부 이해하고 혼자서 노트 펴서 쓸 수 있으면은 수업을 잘 받게 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일은 뭔데 여기에 있는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어떻게 이런 내용을 수업을 할 거다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좀 복기를 혼자서 좀 쉽게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린 그런 작업을 이번 시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동차 일반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일 처음에 자동차 일반에서는 뭘 배우게 되는데, 야, 니 자동차 배우잖아. 자동차 구조 원리라는 과목을 배우잖아. 그러면 자동차가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원동기에 의해서 육로를 이동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용구다. 누가 이렇게 대답합니까? 야, 자동차는 차지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자, 그런 개념이에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자동차를 배운다라고 하면은, 요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한번 보고 살짝 넘어가는 거.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라는 부분은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그럼 그것들 위주로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가 됐든 간에 구색상 자동차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딱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분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시내에 딱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차들, 도로에서 차들 보면서 저거 승용차야. 저거 승합차야. 저거 화물차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 분류입니다. 분류. 그게 분류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분류. 그냥 이제 우리가 나눈 기준이 아니라 이제 법에서 나누는 분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구나. 그런 분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 이 분류를 우리 일상생활할 때 어디서 쓸 수 있는데, 마음에 드는 차를 하나 봤단 말이에요. 요새 좀 핫하죠. 차가 좀 잘 만들어졌다. 승차감이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차에 관련된 내용으로 궁금해서 홈페이지 들어갔어. 그럼 모델 정보, 이거는 RV 차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분류에 뭐가 되는지의 개념이 뭐다. 이렇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뭔데, 재원에 대해서 이제 이 차, 재원이 어떻게 되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재원을 알기 위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카탈로그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탈로그 보니까 크기와 재원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걸 좀 볼 줄 알아야겠죠. 우리 자동차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전장이 얼마고, 전폭이 얼마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아야지 어떻게 이것도 무난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 일반에서는 이런 재원과 관련된 용어, 자동차를 배우기 위한 기본 지식들을 알고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중요한 핵심.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재원이라고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러면 기본 구조는 뭐냐는 거죠. 자동차는 기본 구조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뉩니다. 둘로, 뭐와 뭐로? 차체와 셰시로 나뉠 수 있다. 차체는 뭔데? 이 자동차 외형인데, 제 차입니다. 자동차 외형인데,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외형이죠. 이 외형을 뭐라고 한다? 우리 차체, 영어로 body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좀 뜬금없잖아요. 어디까지가 차체지? 그래서 차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차체에 대한 정의는요,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우리 뭐라고 한다? 차체, body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자동차 구조 원리잖아요. 우리는 또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외형, 차체, 바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